쫓기듯 업무를 마치고 날이 새면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바쁜 일상. 이런 답답한 일과를 벗어나서 조금은 느리게 여유를 즐기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마음의 쉼표 하나 찍고 돌아오는 나를 위한 가벼운 힐링 여행 어떨까요? 바람과 구름도 쉬어간다는 마음의 안식처, 경북 영주로 한번 떠나보시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일상 속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마음의 쉼표. 산 첩축산지 이렇게 노을 지는 거는 도시에서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쁜 동네가 영주라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잠시 쉬어가도 좋다. 제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지만 꼭 빠른 것만이 미덕은 아닌데 바람도 시간도 한 템포 쉬어가는 곳 경북 영주로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느긋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무섬마을. 물 위에 떠있는 섬이란 뜻의 무섬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놀이 마을 중 하나인데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어디서 오셨어요? 마산에요. 예천에서 왔어요. 직장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이렇게 뭐 먼 거리 아니라도 고향과 가까운 곳에 뭐 이런 편안한 풍경을 보니까 좀 마음이 뭐 쉬어지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제는 전국 팔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무섬마을.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 아름다운 산세와 은백색의 백사장, 그리고 350년 된 고택들이 한 폭의 그림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한문으로는 물수자 선도자를 써서 수도리 그렇게 이름을 하는데 이 땅은 아주 아늑하고 어머니 품속 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아주 천혜의 환경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해서 풍수지리학자들도 이 마을을 보고 경탄을 합니다. 40여 채의 전통 가옥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무섬마을. 만죽제와 해우당 등 고택 9점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이 모든 건 옛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을 주민 덕분이 아닐까. 물론 우리 조상님들의 얼도 여기 같이 계시지만도 제가 어린 유년 시절에 가장 참 어린 즐거운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런 추억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데죠.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무섬마을의 가옥들에는 조상의 슬기로움이 담겨져 있는데 경북 북부 지역의 전형적인 양반집 구조인 미음자형 고택은 물론 까치구멍집 그리고 겹집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네모난 집 안에 모든 생활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올 일이 없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난방과 그다음에 환기를 위해서 지붕 용마람 꼭대기 양쪽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게 까치구멍이라고 해서 까치구멍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외나무 다리. 그 옛날 이 다리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오갔고 새색시들이 시집오곤 했다고. 말 그대로 추억이 서려 있는 다리다. 시집 오는 새색시가 가마토가 이제 외나무 다리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색시가 마음이 불안해서 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내려다보면 밑에 물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 불안해가지고 혹시 내가 납치당해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다리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이런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각 나더라고요. 경치도 좋고요. 물도 맑고 공기도 맑고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영주의 또 다른 명소 소수서원. 조선 중기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으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다. 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최초의 서원입니다. 주세붕 군수가 1543년에 지으셨고요. 그때부터 1888년까지 이제 350여 년간
이 유생들을 가리켰던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선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소수서원. 특히 스승이 머물던 건물은 제자들이 썼던 학구제나 지락제보다 높이가 높은데 이곳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 선비의 얼이 서려 있다. 그 스승들, 어른들 모시는 걸 참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군사부 일체 이런 말이 있듯이 여기서도 그런 걸 다 살려서 이게 지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수서원은 명실공히 조선시대 인재 배출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수백 년에 걸쳐 무려 4천 명이 넘는 유생들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서원이라는 얘기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에 여기 담겨있는 뜻하고 배치하고 여러 가지 본받을 점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고즈넉한 그 분위기에 와보니까 그 마음도 몸도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수서원 옆에 자리한 선비촌으로 가보자. 이곳에선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로 북적인다. 여기 집들이 12채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12채 중에서 7채는 기와집이에요. 그리고 5채는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 중간쯤 살았던 사람, 부자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선비촌에 자리한 12채의 집은 영주에 있는 고택과 가옥을 복원한 것으로 숙박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머무르는 동안 선비 정신과 전통 생활상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세월이 켜켜이 내려앉은 선비촌. 이곳의 정겨운 풍경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할아버지 댁에서도 아궁이에 그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이렇게 때우는 걸 봤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불 때우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했었고 그런 걸 직접 봐가지고 좋았었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영주에 왔으면 을에 들러야 하는 곳 부석사 되겠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 사찰에는 천년의 세월이 스며 있는데 잠시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절로 힐링이 된다.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무량수전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 부처님은 국보 45호로 지정되어 있던 소조열의 조상 부처님이십니다. 또 부석사 한편에는 이 절의 창건 유래와 관계 깊은 부석, 즉 떠있는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 의상을 사모한 선묘에 대한 애절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편 해질 무렵 마음을 울리는 벚꽃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에 모두 숙연해진다. 저는 제 딸이랑 이렇게 좋은 절에 처음 와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올라올 땐 좀 힘들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지금 또 계절이 봄이라 꽃들이 너무 만개해서 그것도 또 더 더불어서 더 이 절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비우면 더 채워져 넉넉해지는 것들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느림과 힐링. 바람도 시간도 그리고 마음도 잠시 쉬어가는 곳 경북 영주로 가볍게 떠나보자.